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집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집은 어떤가요? 집이 좋아 보이죠? 저는 이런 집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네요. 그렇다면 이런 집들은 어떤가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는데요. 그렇지만 여기는 일본이라 개인적으로 살고 싶지는 않네요. 아무튼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이면 개인적으로 충분한 규모의 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요? 아마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처음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젊은 부부나 젊은이들에게는 규모가 큰 주택이 필요하지는 않죠. 오히려 규모가 작은 주택이 필요할 겁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러한 작은 규모의 주택이 공급이 충분한가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대한민국에서 소규모 평수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건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작은 규모의 주택이 가장 적게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이 구매할 주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미국은 어떠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두 개의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커브드에 실린 2020년 3월 10일자 Why We Can't Build Small Homes Anymore 라는 제목의 기사이며, 두 번째는 The Atlantic에 실린 2019년 9월 12일자 Why Are American Homes So Big?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집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주택은 약 1600제곱피트, 약 45평이고 오늘날 건설되고 있는 주택은 약 2505제곱피트, 70.4평으로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신규 단독주택의 건축 면적의 평균과 중위값을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 5년간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간 신규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건축 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면적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고 해도 신규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신혼부부나 1인 가구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주택 구매 혹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인들은 규모가 큰 주택을 선호할까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역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조지아 대학의 교수이자 Journey in the USA라는 책의 저자인 소니아 하트에 따르면 그 기원은 노스 아메리카에서 영국 식민주의의 초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00년대 후반에 식민지에 온 유럽 정착민들은 혼잡한 유럽인들의 집을 버리고 이미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토지를 빼앗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북아메리카를 공간적인 관대함의 땅으로 보았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부 정책 역시 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미국인들을 효과적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1934년 연방주택청 The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에서부터 개별 도시의 조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책들이 주택 면적의 증가를 촉진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방대한 개인 공간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항상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다면 더 큰 주택을 건설하는 경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호황기에 정말로 빛을 발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담보대출을 제한하지 않았고
교외의 건설과 더 규모가 큰 주택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건설되었던 레비타운과 같은 전후 교외 지역의 많은 주택들은 약 85제곱피트, 약 23.9평의 면적으로 상당히 소박했습니다. 20세기 중반 미국 주택의 거대화 이후에 주택 보유자들 가운데 기대의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은 위쪽으로 정의되고 모든 세대는 그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조금 더 큰 집, 더 최근에는 맥맨션이라고 불리는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쓸모없고 큰 규모로 건설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설 재료가 사용된 주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했습니다.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더 큰 집과 더 넓은 개인 마당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믿음은 상대적으로 개방된 그리고 도시 중심지 근처에 있는 이용 가능한 토지의 부족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후 확장은 건설이 쉬운 장소에서 이용 가능한 값이 저렴한 토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건설 재료도 현재보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은 고도로 표준화되고 수익성이 높은 제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의 사진은 1954년에 레비타운의 거리의 모습으로 표준화된 모형으로 동일한 형태로 건설된 주택이 인상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건설 방식에서 야기된 도시지역 내 토지 부족은 도시 전역의 토지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또 중요한 특징은 교외 지역의 대규모의 확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의 교외의 확장은 자동차의 대규모의 보급과 고속도로에 더 연결된 네트워크의 발달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도심에서 더 멀리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저렴한 토지를 의미하고 이는 더 많은 공간과 더 큰 주택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도 이러한 경향을 과속화시켰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인들은 그들의 집을 거주하는 공간이자 평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생각들이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 전해지게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빌리고 가능한 한 가장 큰 주택을 구매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거꾸로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2008년에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의 주택 건설 업계는 여전히 사람들이 큰 주택만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사업 모델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시토지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의 건축업자들은 가장 작은 규모의 주택을 점점 더 적게 짓고 있다고 합니다. 1400제곱피트, 39.4평 이하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신규 건설의 16%를 차지했지만 1999년 이후 그들은 단지 8%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1800제곱피트, 50.6평 이하의 주택은 신규 건설의 22%에 불과했지만 전통적으로 시장의 40%를 차지해 왔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2400제곱피트, 67.4평이 넘는 주택은 과거에는 신규 주택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수의 개발업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랜드 디자인이라는 기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설계 원칙에 따르면 더 안전한 공동체와 더 많은 사회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을 결합하여 부속주택을 건설하고 이는 이러한 개발에서 새로운 주택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밀도가 약간 증가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근처의 공공공간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좀 더 밀도가 높고 좀 더 걸을 수 있고 심지어 자동차가 없는 삶을 영위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밀도가 낮은 교외 지역의 넓은 마당과 차고를 갖춘 넓은 주택으로부터 도심에 밀도가 다소 높지만 자동차가 필요 없으며 걸어다니면서 공동체 의식을 증가시키고 사회화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식의 개발로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가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